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프 어벤져입니다. 어벤져는 지프 브랜드의 최초의 전기차죠. 작년 초에 데뷔를 했고요. 플랫폼은 CMP를 공유를 합니다. 이 플랫폼은 푸조 2008과도 공유를 하죠. 라인업에서는 레니게이드 아래급으로 위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프 라인업에서는 가장 작은 차죠. 어벤져는 서브 컴팩트급 크로스오버에 해당이 되는데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생산도 폴란드의 TC에서만 하죠. 어벤져는 내연기관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있고요. 전기차 버전도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54kWh시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300km가 조금 안됩니다. 배터리 잔량 20에서 80%까지의 충전 시간은 약 24분이고요. 국내에는 론지튜드와 알티튜드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알티튜드 트림입니다. 가격은 5,640만원이고요. 어벤져는 지프의 첫 전기차인데 외장 디자인은 익숙한 지프의 모습이죠. 전면에는 세븐 슬롯 그릴을 비롯한 지프 특유의 디자인이 잘 나타나 있고요. 많은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그릴의 대부분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이 내연기관보다 좀 더 미래적인 디자인을 지향을 하는데 이 어벤져도 그래요. 다른 지프와 비교해봐도 전면의 모습이 좀 더 미래지향적입니다. 이와 함께 알티튜드 트림에는 유럽에서는 옵션으로 제공되는 블랙 컬러 루프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어벤져는 지프 라인업에서 가장 작은 차이고 서브 컴팩트급으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대략 소형 SUV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이 4m가 조금 넘고요. 휠베이스도 2.6m가 안됩니다. 전면과 측면은 지프 특유의 직선이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앞이나 옆에서 보면은 좀 박시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뒤에서 보면은 형제차라고 할 수 있는 푸조 2008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후면의 디자인은 직선보다는 좀 둥근 곡선이 많이 쓰였고요. 테일램프의 디자인도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외장에서는 전기차임을 알리는 레터링은 없는데 트렁크 하단에 조그맣게 파란색으로 레터링이 붙어 있어요. 타이어는 구디어의 이피션트 그립, 사이즈는 215에 55와 18입니다. 어벤져의 실내는 기존의 지프에서 잘 못 보던 디자인이에요. 차 크기 대비해서 대시보드의 넓이는 꽤 넓은 편이고요. 특히 동반자석 쪽의 대시보드가 형상이 좀 독특하죠. 이렇게 좀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실내는 통풍구가 좀 가로 라인이 강조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실제보다 차폭이 조금 더 넓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모니터는 돌출형 타입이고요. 10.25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사이즈의 다른 모니터 대비해서 이게 옆으로 좀 더 길잖아요. 더 와이드 타입이죠. 그래서 그런가 실제보다 좀 더 모니터 사이즈가 좀 커 보이죠.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EM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넘어갈 때는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음질이 괜찮은 편이에요. 참고로 요즘에 나온 차로서는 모니터 내 컨텐츠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닙니다. 지금 이 홈 화면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디오와 이건 라디오군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내비게이션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도 여기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공조장치 화면이 분할로 표시가 되고 전체로도 보이고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이 실내 색상 같은 경우에는 무드 조명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온 차로서는 좀 드물게 무드 조명이 이게 주간에 좀 거의 안 보입니다. 요즘에는 무드 조명도 잘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주간에는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화면에서 안드로이드 오토로 바로 가려면은 이 귀퉁이에 항상 이렇게 이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이쪽에 그래픽으로 표시되는 거 보니까 이거 약간 좀 푸조 스타일 같죠. 푸조에서 좀 자주 보던. 그리고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크기 자체는 거의 꽉 차게 출력이 되는데 화질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이 카메라로 치면은 좀 약간 좀 핀이 나간 것 같은. 그리고 이렇게 볼륨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물리 버튼이 4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홈 버튼이고요. 자주 사용하는 버튼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게 해놨죠. 그리고 앱 서랍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ADS와 에너지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정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트리 컴퓨터 화면이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로 들어가면 이렇게 공조장치가 전체 화면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게임도 3가지 정도가 제공이 되는군요. 보통 다른 브랜드도 그렇고 이 게임이 로딩될 때의 그 속도가 좀 되게 느린 편이에요. 그리고 차 그림을 누르면은 아까 말씀드린 ADS
관련 메뉴로 바로 이동을 하고요. 어벤져는 실내에 수납 공간이 많은 게 특징인데, 그래서 모니터 아래쪽에 또는 동반자석까지 이렇게 가로로 쭉 길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벤져는 요즘에 나온 전기차로서는 물리 버튼이 많은 편이에요. 요즘에는 다 공조장치도 모니터 안쪽으로 집어넣는데, 이 차는 이렇게 공조장치를 전부 꺼내놨습니다. 그래서 뭐 바람 세기부터 온도 조절까지 이렇게 다 물리 버튼으로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있는 메뉴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한 번에 공조장치 메뉴로 이동을 하죠. 기어 셀렉터는 버튼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링컨이나 일부 미국 차들이 이렇게 버튼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여기에 USB 단자 2개가 있는데, 이 USB 단자 마무리를 보면은 이것도 약간 좀 푸조를 연상케 하죠. 그리고 이게 깊이가 꽤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좀 많은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뒤쪽에는 파킹 브레이크와 드라이브 모드가 있고요. 그 뒤에 있는 수납 공간은 이게 컵홀더를 겸하는데, 그러니까 이 칸막이를 떼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은 또 안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푸조나 르노나 많이 보던 그런 디자인이죠. 그래서 미국 브랜드이긴 한데 좀 프랑스식 그런 디자인이 좀 몇 군데 보입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팔걸이를 겸하는데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이 콘솔 박스의 용량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어벤져가 엔트리 모델이어서 그런가 선바이저 양쪽 모두에 조명은 없어요. 운전대도 지프 특유의 디자인이죠.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이 운전대가 좀 작고요. 굉장히 좀 동그란 디자인입니다.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계기판도 풀 디지털이 적용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내비게이션 정보가 같이 표시가 되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배터리 잔량과 주행거리가 표시가 되고요. 시트의 크기는 좀 작지만 쿠션 자체는 부드러운 편이에요. 하체처럼. 그러니까 이 차가 하체가 좀 부드러운데, 그거에 맞춰서 시트의 쿠션도 조금 부드럽게 설정을 했습니다. 시트는 좌우의 폭은 넓지만 좌판은 조금 짧고요. 아래에 배터리를 깔아야 돼서 그런지 기본 높이 자체가 조금 높아요. 보통 유럽차들이 원터치 유리의 후한데, 이 차 역시도 4개 모두 다 상하의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어벤져급에서는 2열 공간이 넉넉하게 기대하기 좀 힘든데, 이 차 역시도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서 사이에 주먹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좀 굉장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사실상 1열 위주의 자동차로 갈 수가 있고요. 1열 대비해서 2열 시트의 쿠션은 조금 더 부드럽고, 등받이의 각도 조절이 되진 않는데 약간 뒤로 뉘어 있는 편이에요. 2열에는 별도의 송풍구는 없고요. 이 뒤쪽에 이렇게 USB 단자 하나가 있죠. 썬루프는 통상적인 와이드 타입보다도 더 큰 사이즈예요. 그래서 약간 파노라마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에 해당이 되고요. 커버는 수동입니다. 트렁크는 의외로 전동이고요. 차 크기 대비하면은 이 트렁크 용량 자체는 괜찮은 편입니다. 이와 함께 이 바닥에 커버를 들어올리면은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는데, 이게 하나 더 들어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공간이 또 있어요. 예, 어벤져의 정차기 소음은 다른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조용합니다. 보통 전기차들이 급에 상관없이 정차 시 정숙성 또는 방음은 좋은 편인데, 이 차 역시도 전장풍 소리만 좀 가늘게 있어요. 대신에 이 차가 에어컨 1단만 틀어도 이 풍량이 좀 센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단만 틀어도 그 바람의 양이 좀 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좀 여름에도 1단만 갖고도 웬만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벤져는 싱글 모터고요. 최고 출력은 156마력입니다. 어벤져 사이즈의 차에 전기 모터로 156마력이면 그 동력 성능 자체는 충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타고 다닐 때, 실제로 어벤져가 1열 위주의 패키징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안 타고 이렇게 혼자나 2명이 타고 다닐 때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충분한 동력 성능이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의 경우에는 주로 올로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스포츠와 노멀, 에코가 있는데, 보통 내연기관이든 전기차든 에코 모드는 느슨하게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중에서도 이 에코 모드가 가장 느슨하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반응이 되게 무디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코 모드로 처음에 딱 이렇게 밟으면은 반응이 되게 느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주행거리 또는 효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무디게 세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물론 전기 모터의 특성상 에코 모드라고 해도 진짜 답답해서 미친듯이 안 나가, 이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더 무디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이번에 어벤져 시승하면서 주행에서 장점이 승차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좀 하체가 몰랑몰랑 하면서도 그렇게 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차가 이게 전체적으로 좀 가볍다 보니까 특히 초반에 이 차가 어차피 도심 위주의 전기차잖아요. 초반에 그 기동성이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빠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한 대로 최소한 저속과 중속에서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기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약간 좀 재밌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는 전기차 치고는 차 중량도 가볍고 가속 페달도 가볍고요. 심지어 운전대도 가볍습니다. 이 운전대 가벼운 게 이제 지프의 약간 특징과도 같은데, 그러니까 올로드에서는 이 오프로드들이 그러니까 스티어링 기어비가 좀 느슨해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오프로드를 다니는 뭐 그런 성격은 아니지만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상 이렇게 좀 느슨하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중심 부분에 운전대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운전대가 가벼운 경우에는 보통은 이 스티어링 감각이 그렇게 정확하진 않은데, 이 차는 운전대가 가벼운 것 치고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지금보다 아주 저속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휙 하고 갑자기 넘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적응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말, 스포츠가 있고요. 그러니까 에코에서 노말로 바꾸면은 에코가 좀 워낙 무디게 세팅이 돼서 드라이브 모드를 노말로만 바꿔도 뭔가 힘이 한 1.5배는 세진 것 같죠. 그래서 뭔가 노말만 해도 스포츠 모드 같습니다. 주로 에코 모드로 다녔을 경우에. 그래서 똑같이 가속 페달을 요만큼 밟는다고 해도 노말 모드에서는 이게 한층 더 잘 나가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데, 그러니까 노말이 이미 충분히 빨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노말과 스포츠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고요. 참고로 에코 모드에서는 효율을 위해서 공조장치의 그 세기도 좀 약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이외에도 회생 제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처럼 여기에 D라고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D만 들어온 상태에서는 회생 제동이 안 걸리는 거고요. 이렇게 B를 누르면은 여기 불이 켜지자 같이, 그러면은 회생 제동이 온이 되는데, 이러면은 이게 완전히 멈추는 것까지는 안 되는군요. 왜 자동 변속기에 크리핑 현상 있잖아요. 천천히 계속 굴러가는 거, 딱 거기까지만 되고, 벤츠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원페달까지는 지원이 되지 않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회생 제동. 근데 거의 그에 준하는 회생 제동 치고는 이렇게 주행 중에 달리다가 발을 딱 떼면은 이제 보통은 이질감이 좀 크게 느껴지면서 감속이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또 이질감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서 통상적인 주행 모드라면은 당연히 회생 제동을 끄는 게 낫고요. 그리고 다른 전기차들처럼 회생 제동을 온 한 상태에서는 가속 페달의 무게도 같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이 차는 다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생 제동 끄면은 가속 페달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회생 제동 키면은 가속 페달도 좀 더 묵직해지죠. 그리고 이 회생 제동 레벨을 굳이 표현하자면은 현대차의 한 3단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게 회생 제동이 강하지는 않아요. 이 차가 또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주행에서 방향 뒤등 소리인데, 깜빡이 소리, 소리가 좀 되게 독특하죠. 보통 뭐 셔플이라든가 뭐 북소리 난다든가 또는 목탁 소리 비슷하다, 뭐 이런 느낌의 방향 뒤등 소리는 뭐 그동안 많았는데, 이 차처럼 유난히 그 뭐라 그러죠? 그 약간 좀 비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내는 차는 뭐 이 차 처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이 소리 들으면 좀 춤춰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 방향지등 소리가 좀 되게 독특합니다. 어쨌든 회생제동은 온과 오프 두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전기차로서는 이 회생제동 단계가 딱 두 개만 있는 거죠. 보통은 레벨 뭐 1, 2, 3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딱 온과 오프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면은 대략 타력주행 모드가 되는데, 이것도 그 레벨 0은 아니고요. 굳이 현대차로 구분하자면은 한 레벨 1 정도? 요즘에 전기차는 회생제동 없으면은 대굴대굴 굴러가는 타력주행이 좀 보통 강조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가속 페달 쭉 밟다가 발 떼면은 감속이 부드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내연기관과 비슷해서 뭐 전기차 처음 타시는 분도 그냥 이거 끄고 타시면은 이질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심지어 이 차가 카체도 약간 좀 몰랑몰랑하니 승차감도 괜찮은 편이어서
그러니까 주로 도심 위주로 주행을 한다. 그럴 때는 승차감 면에서는 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통 방음 같은 경우가 이제 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차가 타이어 소음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한 100km 정도가 됐을 때 이 썬루프 앞쪽, 그러니까 지붕 위쪽에서 약간 좀 회오리 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풍절음은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반응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운전 때도 묵직해집니다. 그러니까 운전 때 제가 중심 부분이 에코 모드에서는 좀 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한결 감소가 돼서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뭔가 이 스티어링만 보면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냥 운전하기에는 그냥 에코 모드가 낫지만,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같은 모드가 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내리막이잖아요. 이제 회생제동을 안 쓸 때 보통 전기차는 이렇게 내리막에서 진짜 속도가 붙으면서 이렇게 쭉 하고 미끄러져 가는데, 이 차는 진짜 딱 그 엔진차, 기름차처럼 약하게 그 엔진 브레이크처럼 감속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속도가 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그 기름차에 비슷한 주행 질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행거리는 대부분의 전기차들처럼 공인보다 실제가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 잔량이 68%인데 주행 가는 거리는 260km. 그러니까 이 차가 공인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km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인 수치만 보면은 짧은데, 보통 전기차들이 실제보다 주행거리가 더 길게 나오니까 대략 뭐 연비 운전 또는 도심과 국도 위주라면은 대략 한 400km 정도 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국산차 기준으로 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스탠다드에 해당이 되는데 롱레인지는 아니고, 근데 스탠다드가 또 무게가 가벼워서, 물론 배터리 용량 자체가 작으니까 오래 가는 건 아닌데 차가 가볍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연비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 차도 좀 거기에 해당되지 않나. 좀 전에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이 차가 이제 원페달이 된다고 들었는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해보고 그러면 그러니까 원페달은 소위 말해서 완전히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멈추지는 않네요. 진짜 아주 천천히 굴러가는 자동 변속기의 크리핑 속도, 거기까지만 되고 완전히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꼭 완전히 멈추는 것처럼 진짜 되게 아주 천천히 감속이 일어나서, 그 요즘에 현대 기아차 그 EV3 iPe달 3.0 보면은 레벨 0에서도 완전히 멈추는 그게 되잖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아주 천천히 멈춥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프 브랜드의 첫 전기차 어벤져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어벤져는 지프 브랜드의 첫 전기차인데, 첫 전기차라고 하기에는 이미 같은 스텔란티스 그룹 안에서 전기차가 있잖아요. 비슷한 사이즈. 그래서 그런 형제차들의 시스템을 최대한 가져와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안팎으로 보면은 지프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이 있긴 한데, 군데군데 푸조스러운 그런 디자인 또는 패키징도 있긴 하죠. 그래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가장 큰 이슈인데, 이 차는 아무래도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주행거리가 보통 이제 그거에 비례를 하잖아요. 이게 길진 않죠.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 팔리는 전기차들 보면은 보통 400km가 넘어가는 차들이 많은데, 이 차는 300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족하지만, 보통 전기차들이 실제로는 더 주행거리가 길게 나오고, 특히 도심 위주로 주행을 한다면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 차는 배터리 충전 속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더 부족하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러니까 이 차 그 포지션이나 그 라인업에서 그 포지션 있잖아요. 막내잖아요. 그거에 맞게 좀 젊은 감각으로 승차감을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승차감이 뭐 고급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그 낮은 속도에서는 최소한 고속도로 이외의 환경에서는 약간 좀 몰랑몰랑 하면서도 뭔가 기동성도 좋고, 그러면서 좀 편하다는 느낌을 받죠. 실제로 아까 도심뿐만 아니라 지금이 88인데, 88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이제 80이잖아요. 대략 이 정도의 속도에서까지는 운전하기가 꽤 편해요. 심지어 시트 포지션도 높아서 전방의 시야도 괜찮고, 그리고 이 차가 미국형이 아니라 또 유럽형이거든요. 애초에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나온 차이고, 실제로 생산도 폴란드에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차와는 달리 사이드미러가 이쪽이
평면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각지대도 적죠. 그리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도 저 헤드레스트가 약간 양쪽이 걸리긴 하는데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차는 성격상 2열은 거의 플러스 2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2열이 공간이 거주성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 이 사이즈는 이제 1열 위주의 패키징인데 이제 어벤져가 특히 그렇고, 근데 2열이 거주성이 좀 작게 느껴지는 게 이게 1열 시트의 그 형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형상이 그래서 그런가 뭔가 다른 차보다 이 등받이를 뒤로 좀 더 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열 레그룸이 더 이제 줄어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와 함께 결정적으로 가격이 있는데, 어벤져가 가격이 5천만 원대 대략 뭐 중반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러니까 대략 뭐 비슷한 사이즈도 이거보다 좀 큰 뭐 EV3나 기타 등등의 차를 봐도 이거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주행거리는 훨씬 길고 또는 편의 장비도 훨씬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라고 하겠습니다. 차의 사양을 보면은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국내 소비자들을 생각을 해서 옵션을 최대한 맞춘 것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비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옵션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 차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있지만 통풍 시트가 없고요, 오토홀드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옵션 편의 사양 면에서도 부족하죠. 예, 이로써 지프 어벤져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